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평화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과 어떻게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쉽게 상처받으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예민함을 관계에서의 놀라운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실 겁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평소보다 말이 없거나 표정이 굳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죠.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합니다. 부모님의 한숨 소리, 형제자매의 피곤한 표정, 배우자의 미묘한 말투 변화, 모든 것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껴져서 상대방이 우울하면 함께 우울해지고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으면 함께 불안해집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자 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갈등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냈던 그 순간의 표정, 차가웠던 목소리 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즉시 포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하지만 못 본 척하기에는 너무 신경 쓰여. 이런 딜레마가 반복되면서 점점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룹 모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각자의 감정 상태, 서로 간의 미묘한 긴장감, 말하지 않은 갈등들을 모두 감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적으로 지쳐갑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할까?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이렇게 피곤한데. 하지만 동시에 깊은 연결과 이해를 갈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관계에서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다가 지쳐서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는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관계에서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공감과 이해를 통해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공감 이론을 통해 예민함을 관계에서의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에는 자비심이 있다고 가르치셨죠.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너와 다른 모든 존재는 같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자비심이 생겨난다. 특히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무량심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이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는 자물량심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비무량심으로 고통받는 존재를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희무량심으로 다른 이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무량심으로 집착 없이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하지만 어머니의 과보호처럼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환자의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진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너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은 공감과 동일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동일시는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공감은 필요하지만 동일시는 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정오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다리이다. 진실하고 친절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라. 갈등 상황에서의 지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분노할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부처님께서는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도 주셨습니다. 섬세한 현악기는 조율이 어렵지만 일단 제대로 조율되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너의 예민함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다루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런 실용적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3가지를 구분하라.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 상대방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네가 듣고 싶어 했던 말. 이 3가지를 혼동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의 기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꽃에게 향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돌에게 향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래야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네가 강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네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다른 이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라.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에서 모든 존재가 성장한다. 이제 현대과학이 발견한 공감과 사회적 연결의 놀라운 치유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거울 뉴런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뇌세포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거울 뉴런의 활동이 특히 활발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공감과 연결을 경험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이나 체중 감량보다도 더 큰 건강 효과입니다. 공감 능력과 정신 건강의 관계도 연구되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스트레스 회복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절한 수준이 중요합니다. 공감 피로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도한 공감은 오히려 정신적 소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 없이 공감의 긍정적 효과만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깊은 대화와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은 줄어들며 행복감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감정 전염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더 강하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텔로미어 연구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좋은 관계가 실제로 노화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 상처 치유 속도가 빠르며 만성 염증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또한 암 환자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경우 생존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었습니다.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심장질환 발생률이 적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손상도 적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집단지성 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룹은 개별 구성원들의 지능 총합보다 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민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집단 전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민함을 관계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 온도계. 활용하기.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일해서 10점으로 체크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7점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5점 정도로 편안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하되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둘째, 공감과 조언 분리하기.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속상할 거예요. 같은 공감의 말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보다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셋째, 감정 거울 기법 사용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기법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셨군요. 정말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기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에너지 매칭 연습하기. 상대방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서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조용하고 차분할 때는 여러분도 차분하게, 상대방이 활기차고 신날 때는 여러분도 적당히 에너지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는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극도로 화나거나 우울할 때는 완전히 맞춰주지 말고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끌어주세요. 다섯째, 예방적 소통 실천하기.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감정 일기 함께 나누기. 가까운 사람들과는 서로의 감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 기분은 이랬어.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이 힘들 때 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칭찬과 격려의 달인되기.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변화나 노력도 잘 감지합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작은 발전이나 노력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전보다 많이 편해 보이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소진되면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함이 관계에서 어떤 놀라운 강점이 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 과학의 공감 연구가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과 이해가 모든 치유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잘 다루고 건강한 경계 안에서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예민함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능이다. 특성을 강점으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예민함을 세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재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민함을 관계에서의 놀라운 선물로 여겨주세요. 그 선물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